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더블체크 진행을 맡은 문채영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돌직구로 날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는 왕정보 변호사님. 본명이 왕정보신가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싶지만 그게 맘처럼 잘 안 된다는 봉개통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휴대폰 개통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폰개통 아닙니다. 예, 봉개통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휴대폰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 이렇게 전화도 잘 받고 이렇게. 네, 자 그럼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의미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이 개인정보다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개인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름, 주소, 생일, 전화번호, 특기나 취미,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상식이고요.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메일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메일 하나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문채영 씨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beautiful777 뷰티풀. 예. 자, 그럼 전화번호는요? 010? 네, 전화번호는 네. 0104. 이건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네. 자, 단순한 이메일 주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인터넷에 가입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사라진 것 같네요. 예, 그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쵸? 네네네. 아시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현재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봉개통 씨. 자,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뭘까요? 알죠? 음악 주세요. 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는 고객님들도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뉴스로 접하는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요즘에 일상 속에서 불법적으로 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해커들이 해킹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사고 팔고 그 정보가 유출이 되면 이 스팸 문자, 스팸 전화가 그래서 계속 걸려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거대한 범죄를 낳을 수도 있겠군요. 이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즉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이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나 판매점에서도 개인정보 중요성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 그 뉴스에서 나온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보면 보세요. 대기업 같은 데서도 그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이 영세한 판매점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거 완전. 네, 이 점에 대해서 왕정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꼭 어렵고 복잡한 것만이 아닙니다.
뭐 돈을 들여서 이 비싼 솔루션이나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보안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고 그건 그 협력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고 또 요즘 APT 공격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봉계통 씨, APT 공격 뭔지 아시죠? 알죠? 아파트. 이 아파트 왜 공격한 거야? 자막 주시죠. 네, 즉 기계가 아닌 사람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평소에 잘 지킨다면 개인정보를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니야. 그게 말이야 쉽지. 그 실제로는 얼마나 힘든데. 말이랑 행동이랑 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를 VCR로 만나보시죠. 휴대폰 가격이 워낙 요즘 다 비슷하니까 구매 혜택 좀 좋은 곳 찾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좀 많이 챙겨주시고. 다른 곳보다 좀 더 싼 곳. 집에서 가까운 데 가는데요, 근데.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나 단골 가게요. 친절하고 서비스 좋은 곳이요. 연락처나 주민번호 막 함부로 쓰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 잘 해주고 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판매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대폰을 구매할 미래의 잠재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만나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휴대폰 판매점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보세요. 그 휴대폰 판매점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고객정보 수집도 어렵고 그리고 고객이 전화해서 거기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라고 해도 이게 우리 집에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인도 안 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함이 많다고요. 왕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휴대폰 판매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봉 사장님, 네.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파격적인 할인. 휴대폰 액세서리 서비스. 보호 필름 서비스. 아까 그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할인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공되는 사은품도 상한선이 있어서 뭐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보호? 아니 근데 그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개인정보 보호야말로 휴대폰 판매점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죠. 개인정보 보호가 휴대폰 판매점의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거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까요? 뭐 금전적인 피해나 아니면 명의 도용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맨날 돈 꺼가라고 대부업체에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맞아요. 엄청 시달리겠죠. 뭐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도 개인정보 유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들 맞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가 계속 와서 짜증나잖아요. 시달려서 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개통을 다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귀찮은 전화가 안 오겠는데요? 그럼요. 아니, 사실 저를 너무 좋아하는 팬한테 제가 스토킹을 좀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진짜 10년 넘게 그러면 제가 몇 년을 쓰던 번호였는데 그래도 번호를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바뀐 이거도 번호가 어떻게 010? 010? 네, 그건 제 뭐 하여튼간 이 전화번호 바꾸자마자 손채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런 전화가 오면 또 오고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가 계속 온다면 완전 헛수고했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꾸로 이걸 마케팅에 적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저희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신다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합니다. 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저 같으면 여기서 구매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오. 그럼 오늘의 주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라이프 사이클을 단계별로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수집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장 및 관리 단계, 세 번째 이용 및 제공 단계입니다. 용어도 좀 애매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준비한 거 좀 주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 문채영 씨, 요거를 네. 좀 가지고 있어 주시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봉개통 씨 따라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그렇지, 더블 체크. 더블 체크.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 더블 체크. 개인정보 보호 더블 체크. 근데 더블 체크가 뭡니까? 더블 체크가 뭐냐 하면, 네. 자, 판매점이 있고 고객이 있고, 그러면 판매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고객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체크 이게 뭡니까? W인데 W는 아니죠. W 아니고 뭐예요? 더블 체크. 더블 체크. 그렇죠, 두 번을 체크한다. 아하.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예, 더블 체크. 와, 이해가 갑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더블 체크. 예. 수집 단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금지. 수집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뭔가요? 이 수집이라 함은 이 개인정보를 기록 장치에 저장하지 않고도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그 행위만으로도 수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뭐 아까부터 문채영 씨 전화번호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번호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010? 아, 네. 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바로 수집인 것이죠. 이게 수집이군요. 그럼요. 네. 수집 단계에서는 두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두 번째, 이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중국 음식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럼 중국 음식점에 배달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왔어. 봉기통 씨 전화 왔어요. 받으세요. 네. 전화. 전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에 중국집에 배달시키셨죠? 네. 저희는 그 중국집과 제휴된 보험회사인데요. 네? 저 본인 사망 시 1억을 계좌로 쏴드리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세요? 황당하시죠? 이런 경우가 이 배달을 위해 전화했던 개인 정보를 이 제3자인 보험회사에 그냥 아무런 고객의 동의도 없이 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기통 씨, 영업을 위해서 말이죠. 이 판매점에서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핸드폰 개통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 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수집 단계. 불법 유통 개인정보 거래 금지. 자, 돌발 퀴즈.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어둠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된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돈 주고 산다. 2번, 옆집 휴대폰 판매점 사장이 이사를 가며 주고 간 개인정보를 고맙다고 하며 받는다. 3번, 새로 들어온 직원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보고 역시 직원 잘 뽑았구나 칭찬하면서 같이 이용한다. 4번,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본다.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지금 문제라고 냅니까? 예? 4번. 받는 건 불법이지만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2번.
금전 거래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제 생각에는 네 가지 다 불법 같은데요. 역시 문채영 씨. 정답. 정답입니다. 이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 모두 불법이며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주시죠. 와. 그럼 뭐 고급 승용차 값이네. 제 차는 2대 값인데요. 이거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럼요, 뭐 차 날아가는 거죠. 저장 및 관리 단계, 가입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보유 금지. 네,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이거 그거 휴대폰 가입 신청서 원본이네요. 제가 또 가입 신청서 하면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예? 가입 신청서가 판매점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건 그 영업하시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가입 신청서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부탁을 해도 거기다 놓고 가세요. 왜냐? 귀찮으니까. 10분 중에 7 내지 8분은 그냥 다 놓고 가신다고요. 아니 본인 가입 신청서를 왜 놓고 가시는 거죠? 나중에 개통된 후에 자신의 요금 상품이 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 신청서를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 개통 딱 하잖아요. 채영 씨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뭐 카메라 뽀샵 그래요. 그 뽀샵 하려고 다 사진을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쵸, 예. 새로운 기능 막 확인하고 막 그다음에 핸드폰 물에 넣어보고 이렇게 막 정신 없어서 기분 업돼서 그냥 충전기랑 사은품만 가지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판매점 사장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입 신청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님이 이렇게 놓고 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판매점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 신청서에 원본 또는 사본을 절대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입 신청서에는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뭐 계좌번호, 우리 약정 기간, 할부 개월 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있고 또 유심칩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가입 신청서에는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종합 세트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그럼요. 아니 그 손님들이 매장에 놓고 간 걸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걸 놓고 간 손님이 잘못한 거지. 저희는 정말로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매점에서도 한번 체크, 고객에서도 한번 체크, 더블 체크. 이 더블 체크를 통해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갑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거 뭐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만약에 판매점에서 고객이 지갑을 놓고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놓고 갔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거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죠. 괜히 가지고 있다가 도둑으로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인 정보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님이 가입 신청서를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취해서 꼭 가져가도록 해야 되죠. 지갑이야 찾아주면 고맙다고나 하지. 가입 신청서 가져가라 그러면 다 귀찮아한다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보고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입 신청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고객이 판매점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이 가입 신청서는 이 개인정보 종합 세트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기 전에 즉시 파쇄해야 됩니다. 즉시 파쇄한다는 거는 그냥 그걸 손으로 짝짝짝짝 찢어서 그냥 버린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짝짝짝짝짝 손으로. 네, 찢어서 갈기. 그게 아니고요. 이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이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찢는 건 조금 불가능하고요. 이 꽃가루 형태로 잘게 파쇄해주는 파쇄기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 꽃가루 형태로 파쇄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딱 찝어서 이렇게 꽃 모양. 찍히는 건가? 아, 그래서 버리는 건가? 꽃 모양. 네. 꽃 모양 이쁘죠? 제가 꽃보다 더 예쁜 거예요. 어떤 꽃이든 상관없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아주 잘게 조각조각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입 신청서의 파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개인정보가 담긴 폐문서가 예전에 이 재활용품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쓰레기로 분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 누구나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바로 추적 조사 들어가는 거죠. 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방치했는지 조사는 바로 다 나옵니다. 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자막 주시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쓰레기 무단 투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완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입 신청서를 고객에게 꼭 돌려줘야겠어요. 갖고 있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요. 태공왈 과정 불납리 이하 부정관이라. 예? 예. 아, 예. 저장 및 관리 단계, PC 등의 개인정보 자료 보관 금지. PC 등의 개인정보 자료 보관 금지. 아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파일로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할 일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판매점에서는 판매일지 작성이나 뭐 대리점과의 정산을 목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10월 5일 문채영 고객 뭐 휴대폰 번호, 휴대폰 종류, 뭐 5만 요금제, 휴대폰 뭐 약정 24개월, 뭐 개통 대리점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정산이 대리점마다 달라서 예? 빠르면 한 달에서 보통 석 달 이후에도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날 판매 일지를 제대로 작성해 두지 않으면 대리점에서 실수로 매출건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서로 맞춰봐야 된다고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대리점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이거 판매일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매출 확인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그 대리점마다 항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고객 정보가 포함된 정산 자료는 없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인정보가 사회적 이슈라 담당 공무원들이 연중 지속적으로다가 개인정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그럼 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뭐 적발돼서 벌금이라도 내게 된다면 아니면 해킹이나 이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그건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 그 사업 바로 접어야죠. 휴대폰 판매점들은 그 대부분이 영세해서 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개인정보 파일은 안 만들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담당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판매점에 있는 PC에 따로 저장도 안 하고 몰래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해 놓고 요즘 뭐 클라우드 많잖아요. 클라우드에 따로 저장해 놓는다면서요? 그 몰래 따로 저장을 한다는 건 그분들도 불법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 거예요 아마. 야, 근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귀신 같네요. 저장 및 관리 단계, 사설 고객 관리 프로그램 사용 금지. 요즘 다양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기능도 다양하고요. 아니, 근데 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그 판매점에서 고객 관리하면 안 되나요? 아니 바로 전에 얘기를 나눴던 이 개인정보 자료 보관 금지랑 같은 맥락인데요.
PC등의 저장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 판매점에 특화된 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자료를 넣으면 이 회계 정산도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 휴대폰 할부 끝날 때 SMS도 자동으로 보내준다면서요. 그럼 사장님도 혹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다 알고 있네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우리 봉 사장님께서는 고객 정보를 아주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의 개인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고객의 동의 및 허락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 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용 및 제공 단계. 제3자에게 불법 제공 금지. 자, 이번 개인정보 더블 체크는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중에서 이용 및 제공 단계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제3자에게 불법 제공 및 판매 금지.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누가 이용할 건지 자세히 내용을 안내한 다음 동의를 얻고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때는 여기서 3자란 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쪽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쪽 외에는 모두 다 3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3자에게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따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쵸. 그 가입 신청서에도 보면 제3자 제공란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동의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네, 맞아요. 저도 휴대폰 개통할 때 그 란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준다고 허락도 받지 않고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네. 이 뭐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넘겨준다, 뭐 제공 이런 말들 때문에 꼭 뭐 종이 형태로 출력하거나 CD, USB 뭐 혹은 메일을 통해서 주는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봉사장님, 그 봉사장님 옆에 이 휴대폰 판매점 사장님이 놀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유, 그 봉사장, 요즘 내가 이 가물가물해. 그 통신사 아이디랑 비밀번호 좀 얘기해 줘 봐봐. 내가 찾을 게 있는데 에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랬을 때 우리 봉사장님 반응은요? 당연히 알려주면 안 되죠. 오, 이유는요? 선의의 경쟁자이자 라이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부적절한 예를 든 것 같아요. 그죠? 뭐 맞습니다.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죠. 그렇죠. 하여튼 이 권한 부여, 즉 이 아까처럼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행위로 고객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제공이라고 봅니다. 꼭 물리적으로 뭔가를 안 넘겨줘도 볼 수 있는 권한만도 제공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요즘도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만 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를 건당 얼마씩 받고 팔아넘기는 해커나 이 범죄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 관계니까 괜찮겠지, 뭐 아니면 한두 건이니까 상관없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이 이 개인정보를 유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돈 안 받고 알려주는 건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 안 받고 해도 나쁘고요. 돈 받고 하면 더 나쁘죠. 그렇죠. 이용 및 제공 단계. 클라우드 등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 금지. 자, 이번에는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공유 금지 내용인데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나 보죠? 예. 뭐 예전에 뭐 극히 일부긴 하지만
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 가입 신청서를 이 다른 판매점으로 보내서 뭐 개통한 사례가 이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죠. 왜 가입 신청서를 다른 판매점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 그냥 남존을 시키는 거 아닌가? 아, 그거 예전에 저 들은 얘기인데, 들은 얘기입니다. 예, 원래 이게 판매점들이 거래하는 대리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휴대폰 모델에 따라서 어떤 대리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매 장려금으로 5만 원인데 다른 대리점은 7만 원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대리점이랑 막 거래를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친한 판매점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모임처럼 개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임처럼 A 모델 휴대폰은 B 대리점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C 판매점으로 몰아주고 다 이쪽으로 몰아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차피 정산은 나중에 모여서 이렇게 판매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요즘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요즘은 이뭐 가입 신청서 그 공유보단 폰파라치나 뭐 이른바 진상 고객 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 폰파라치요? 그건 또 뭐죠? 폰파라치? 아, 그거 파파라치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예, 휴대폰 판매 쪽에서는 폰파라치라고 단통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어차피 뭐 저희 동네 판매점에서는 폰파라치 이런 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 공짜폰이야 뭐 TV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문제는 진상 고객인데 진짜 이거 저도 진상 고객 리스트 한번 이렇게 쫙 받아보고 싶습니다. 뭐 폰파라치나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든 건 그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진상 고객이라 하더라도 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건 위법한 행위인 거 아시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뭐. 누가 진짜 뭐 그런데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용 및 제공 단계, 목적 외 사용 금지. 여보세요?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휴대폰의 새로운 세상 우리폰 2가 전격 출시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네, 저희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알고 전화드린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전화드린 겁니다. 휴대폰 바꿀 때가 되니까요.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은 그냥 무작위로 전화 걸었대요. 네, 이 방금처럼 이 고객의 정보를 저장했다가 전화한 게 아니라 이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걸었다. 무작위로 걸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뭐 대출 광고 전화나 뭐 보험 광고 전화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은 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들 다 불법 아닌가요? 네, 이번에 개정된 그 정보통신망법이 9월 23일 날 시행됐고 또 무작위로 수신자의 연락처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무작위로 전화 거는 일이 사라지겠네요. 사라져야죠. 그러면 또 다른 거 없나요? 소비자들에게 좋게 바뀐 거. 이 텔레마케팅으로 전화를 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러면 그 판매점에도 되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은채 씨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보세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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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네, 여보세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사다마트 이벤트에서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해 주셨기에 보험 상품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 예? 한 번에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 광고 전화도 많이 줄어들겠어요? 네, 그럼요. 따라서 이 법령 개정으로 이 텔레마케팅을 해도 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연락처 없이 무작위로 이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시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제일 많이 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중에 하나가 뭐 휴대폰을 싸게 해준다. 그리고 싼 이자로 돈을 꺼준다. 그래요. 이게 바로 1, 2위인데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그게 매우 극히 일부 업자들이나 그러죠. 보통 그런 데는 전문 텔레마케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그 동네 판매점에서는 그렇게 전화 상담으로 영업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 친한 지인들이나 아니면 단골들한테 한두 통씩 뭐 그런 거죠. 네네. 예, 봉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텔레마케팅 전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차려서 매장 없이 사무실만 운영하시는 몇몇 분들이 이 전화 영업을 마구잡이로 하셔서 더 많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데서 구매하면 100% 사기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보통 두세 달 영업하다가 그냥 정리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런 거죠. 아,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자, 얘기하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체크 포인트, 더블 체크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휴대폰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내용 최종 정리 들어가 볼까요? 수집 단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금지. 불법 유통 개인정보 거래 금지. 저장 및 관리 단계. 가입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보유 금지. PC 등의 개인정보 자료 보관 금지. 사설 고객 관리 프로그램 사용 금지. 이용 및 제공 단계. 제3자에게 불법 제공 금지. 클라우드 등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 금지. 목적 외에 사용 금지. 네, 이 개인정보 보호란 게 사실 거창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더블 체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고객들이 판매점을 선택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개인정보 보호, 더블 체크. 개인정보 보호야말로 휴대폰 판매점 최고의 마케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네요. 네, 개인정보 보호, 판매점 사장님도 체크, 고객님도 체크, 다 같이 더블 체크.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점 사장님들,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부탁해요.